뉴욕 증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다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내렸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초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어서 고정금리형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분기 소득 하위 20% 1분위 계층의 엔겔 계수는 21.74%를 기록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산기용 등으로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한 탓에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전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허용됩니다. 2012년부터는 연간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해도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집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장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다우지수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 마감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회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1897선을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되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운수장비 업종 쪽에서 이 강세가 나왔고요.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에 상승하면서 0.5% 올랐습니다. 505를 기록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5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석유와 그리고 또 원자재값 하락으로 상품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그다지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0.1%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평가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1.9%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다우지수만이 소폭 올랐고요. 소폭 내렸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이 금융권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19개 대형은행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은행들이 이 배당금과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연준의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조치에 좀 해당이 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초반에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많이 만회를 했거든요. 뭐 장이 빠지면 연기금에서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뭐 옵션 만기 폭탄 때도 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방어를 좀 시도를 했지만 뭐 여의치가 않았죠. 워낙 급격한 변수였으니까요. 네. 최근에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막 기관은 1900선에서는 좀 매수권에 특히 이제 IT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매수를 해줘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네. 일단 뭐 연기금이 들어올 때는 기관 쪽에서 들어올 때는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체감적인 지수는 뭐 지수는 빠졌지만 체감 지수는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을 바라보다가 좀 깜짝깜짝 놀랐던 게 현대차, 좀 자동차 관련주들에서 뭐 개별적으로 또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시총 2위로 또 올라왔어요. 뭐 기존 주도주들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도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흐름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선택과 집중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뭐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하나케미칼, 호남석유화학, 뭐 두산인프라화 이러한 종목들로 기존의 기존의 전기전자를 뺀 뭐 화학, IT, 자동차 그런 좀 기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시되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기전자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긴 했는데 전기전자 쪽 아쉽긴 아쉬워요. 뭐 전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서 뭐 다시 또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낙폭을 좀 키웠고 뭐 오히려 크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뭐 흐름상의 그 종목별 순환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국인들이 크게 이제 그 전기전자 IT 쪽에서 좀 매수를 좀 집중하다가 어제 하루 쉬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뭐 종목별 흐름이 좀 약간 안 좋긴 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IT는 분명히 4분기 올해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에 뭐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에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안 좋았던 LG전자조차도 어제 이제 좋은 흐름,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IT,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대형 IT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도 지금 우리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죠. 미국도 봐야 되죠. 중국까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변수라고 해서 뭐 딱히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이 얼마나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럴 텐데요. 일단은 그 악재는 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그 S&P 500 기준으로 해서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중국 시장 차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변수라고 나타내는 악재들이 유로존의 재정 문제, 아일랜드 쪽 문제죠. 그 다음에 중국의 긴축 우려, 그 다음에 미국의 영적 완화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어제 뭐 또 새벽에 나왔죠. 은행주들에 대한 뭐 스트레스 테스트 그런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악재로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차트를 한번 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공격표도 보면 지난 4월달 1200선을 터치를 하고 나서 신고가가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이것도 역시 4월달 고점 3000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새로운 고점이 나오고 나서 급격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나올 만한 그러한 재료들이었는데요. 왜 이 시점에 와서 정고점을 뚫고 바로 쉬어가는 국면에서 나오는지 그런 국면들은 본다고 그러면 악재를 좀 찾아가는 국면이 아니었나. 네네. 이미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인데 네.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구실이었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뭐 유럽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바고요. 중국의 긴축 문제는 뭐 올해 연초부터도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문제 아닙니까? 네. 뭐 계속 금리가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다. 네. 그러다 보면 뭐 계속 좀 조정권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미 주가 지수는 올해 연초 대비 7월달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후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기간 조정, 주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재상승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그 성장통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오늘 옵션 만기 쇼크 위에 네. 환율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약간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지난 2주간 그 차트가 이제 올라가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맞춰서 국내 뭐 차트도 국내 환율도 이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이런 그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주춤거리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도이치의 그 물량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본다고 하면 더 이상 환율에서 뭐 그렇게 수익이 날 것이 없다. 그러한 분석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시장 환율이 조금 더 상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관망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최근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 일자별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보게 되면
1조 3천억 원 옵션 만기일 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가 싶다가 어제 다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선물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11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2조 원 이상 일단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더 조정을 주겠다는 그런 신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1900선 이하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 지수는 오늘 일단은 조정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주가 지수가 갭상승해서 나온다고 하면 어제 충분하게 1870선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오늘 떠서 나온다 그러면 정강 후약 패턴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오늘 떠서 나오지 않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190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의 매수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또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매국인들의 매수력이 많이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최근의 흐름 보면 네. 그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종목별 장세 흐름들 기존의 주도주들이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 보게 되면 네. 랩평이라든가 이제 그 자산 쪽에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옵션 만기 쇼크의 이제 후폭풍으로 그런 자산 운용사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일부 자금들이 이탈을 한다는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장의 매수 주체의 한 축이었던 자산이나 랩 쪽에서 일단은 그 주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급상에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급 공백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약간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일단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일단 어제 1870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네. 좀 나오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번 주 역시도 일단 61선이 한 1860선에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1870선에서 1880선이 좀 지지가 되는지 네. 여부와 그다음에 1910선을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보시고 매매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렇다면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죠. 어떤 업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한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업종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계속 유효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 운수장비, 차하고 조선, 기계 이런 것들 LG화학, 소남석유화학,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맞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좀 등락이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 관련 소비재주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IT들 대형 IT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대형 IT주들 외에도 내년까지 좀 실적이 좋을 만한 그런 아몰레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네네.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몰레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OCI 머티리얼스, AP 시스템, 새롭게 추가되는 테크노 세미캠 등이 있겠는데요. 이런 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셔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앞에서 예상을 해 주셨을 때 1900선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정 부분 정강 후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전략을 예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또 전략도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올랐을 때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수급을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더 커지지는 않는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재성으로 나올 만한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네네. 악재들만 이렇게 좀 난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했을 때 단기적으로 빠진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과
기간의 그 수급 흐름, 그 다음에 환율이 오늘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모습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지수가 1880선을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1900선을, 1910선을 회복을 해주는지 보시고, 관망을 하시고, 일단은 매매 비중과 그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그 압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관심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관심 종목은 그 IT 관련주인데요. 테크노 세미캠입니다. 국내 1위의 반도체 LCD 시가격 생산 업체인데요. 일단은 뭐 전방산업 호조와 생산 능력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성장,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면서 내년도까지, 내후년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실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2009년도 매출액 2,900억에서 2010년 3,500억, 2011년 4,800억, 2012년 6,400억으로 네.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개별 종목이 일단은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 다각화 네.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지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겠는데요. 최근에 전망 사업들이 이제 반도체 LCD가 올해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 LCD 시가격 생산업체 1위인 테크노 세미캠이 내년에 반도체와 LCD 쪽이 좀 올해 4분기를 저점을 해서 내년에 좋아진다고 볼 때, 일단은 지금 그런 주력 사업 매출이 매년 지금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용에서 IT용으로 아몰레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본격화,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최근에 아몰레드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요. TSS라는 자회사와 LTK를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싱글러스 사업의 후공정 사업을 이제 담당할 TSS하고, 그다음에 LTK는 이제 2차 전지 리드탭을 생산을 좀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크노 세미캠의 사업 흐름을 본다 그러면, 네. 기존에 이제 LCD 반도체 시가격에서 싱글러스 및 2차 전지까지 내년도 시장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건 다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확보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한번 흐름을 본다 그러면 워낙 좋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올해 4월 달에 2만 원대에서 벌써 3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흐름은 아몰레드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이제 반영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기존의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제 기관들 수급 흐름이 괜찮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8월달 흐름들, 9월달, 10월달 들어오면서 이게 적색 부분이 이제 매수 부분인데요. 네. 이런 흐름들 보신다고 하면 9월 달에도 그다음에 10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흐름이고 실적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을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크노 세미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조재석 부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목표가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도 29,000원대 왔다가 네. 지금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31,000원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은 가격은 주가가 이제 지수가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격을 좀 확보해 놓으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5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3만 원 선. 매수 목표가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들이 4만 원을 대부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36,000원, 한 20% 정도 수익을 바라보시고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28,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 세미캠 살펴봤고요. 교보증권 양평동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한진해운, 대한항공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네. 수익률이 약간 조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임박 이런 뉴스를 가지고 뭐 해운주, 운송주 뭐 이런 관점으로 좀 봤었는데요. 그 뉴스의 내용이 좀 변화가 있었죠. 한미 자유무역 협정 추가 협의가 타결이 불발됐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 한미 양국이 또 워싱턴에서 추가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합의가 됐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서 협상 분위기가 또 많이 변화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불발로 이어졌는데 추천드린 종목도 역시 그 뉴스에 약간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그 추천드린 당일날 그날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날 또 옵션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53포인트 폭락 마감이라고 하는 아주 뭐 강한 시세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 그래서 1900포인트도 살짝 깨졌다가 네. 그런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 대한항공 두 종목도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200 종목으로서 네. 시장에 연동하는 흐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추천 대비 한진해운도 36,3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비로 해서 어제 종가 기준 마이너스 4.68% 정도, 네. 대한항공도 역시 74,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4.69%, 그래서 다소 한 4% 수준의 마이너스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글쎄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한진해운 뭐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은 뭐 기관의 순매수 뭐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요. 목표 수익률을 조금 10% 정도 낮추더라도 매도 관점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홀딩 관점을 좀 유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항공도 수급적인 측면 뭐 강하게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뭐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매수 대비 한 10% 정도 좀 낮춰서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보자. 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재차 반등은 올 것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플러스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급도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네. 이 두 종목 모두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매도는 좀 나왔죠. 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예. 재료를 생각하자면 더 네네.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신규 투자 입장에서 두 종목 어떻습니까? 신규 투자는 좀 보류를 하시고요. 네네. 다른 시장 상황과 또 연계해서 봐야 하니까요. 보류를 좀 하시고 만약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시라면 네. 플러스권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범위에서 네. 가지고 계시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손실이 있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뉴스가 단일 뉴스, 뭐 종목에 해당하는 단일 뉴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CJ가 국내 최대 콘텐츠사로서 탄생을 한다. 뭐 이런 뉴스 타이틀이 있습니다. 네. 그 뉴스의 내용을 좀 이미 나와 있는 공식 내용 좀 보면은요. CJ그룹이 미디어 관련 계열사를 흡수합병해서 새로운 법인체 CJ E&M을 출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CJ의 자회사인 오디오 홀딩스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데 오늘 거래 재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미디어 홀딩스가 CJ 엔터테인먼트 비상장회사입니다. 또 CJ 미디어 비상장회사, CJ 인터넷, 엠넷 미디어, 온미디어 등 5개 계열사를 흡수합병해서 네. 새로운 통합법인 CJ E&M을 출범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 뭐랄까요? 펀더멘탈이나 어떤 상당히 그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CJ의 어떤 기업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효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비상장 회사 CJ 엔터테인먼트나 CJ 미디어가 우회 상장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CJ의 어떤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CJ가 오미디어 홀딩스의 지분을 39.9%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미디어 홀딩스가 또 계열사 5개를 통합해서 새로운 그 CJ E&M을 출범시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또 이 종목
관련된 종목은 역시 뭐 CJ 관련 종목, CJ 인터넷, 엠넷 미디어, 온 미디어, 오 미디어 홀딩스 이렇게 5개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세가 온 미디어나 엠넷 미디어는 시세가 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온 미디어는 지금 상승 1파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추천을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네. 오 미디어 홀딩스가 사실은 강력 추천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수 잡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동시호가 지금 상한가에 60만 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글쎄요, 시초가 저거 뭐 한 5, 6% 시초가 출발이면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종목인데, 오미디어 홀딩스는 뭐 예상했던 대로 점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추천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그래서 추천 종목은 온미디어하고 CJ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온미디어 그리고 CJ요. 네. 네네네. 어제 4,150원 마감을 했고요. 네. 최근에 조금 2번 정도 강하게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분명히 눌림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4,000원 정도 제시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예, 4,000원 제시를 해봐드리고요. 단순 수치 뭐 15%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이 4,600원 목표 가격이 2009년에 12월 말 고점, 뭐 한 1년 전 얘기지만은요, 2009년에 12월 말 고점 4,650원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제 거래량 터진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기세가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눌리면서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매수 찬스를 줄 것 같고요. 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126만 주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저께도 한 14만 개 정도 순매수가 이틀간에 걸쳐서 네. 양봉을 주면서 기관이 시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기관이 저것은 분명히 1파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2파동, 3파동까지 한번 시세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량 폭발, 어제 거래량 폭발했죠. 네. 그 거래량이 떠나는 거래량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막 이제 혼조세가 되면서 분명히 거래량이 터졌는데 양봉으로 살짝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신규 매수 내지는 긍정적인 시각의 매수 거래량이 분명히 더 강할 것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온미디어 매수 가격 4,000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 4,600원, 손절은 최근에 지지 라인이 3,500, 4,600원 수준이거든요. 네네. 손절 한 10%, 3,6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온미디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어제 쓸어 담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어제 아래꼬리, 윗꼬리 이렇게 둘 다 예. 길게 쭉 달고 있고요. 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점에 유의해서 투자하면 좋겠다. 네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아래꼬리, 윗꼬리 길었죠? 공방전이 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죠? 그래서 어제 아래꼬리의 가격이 3,900원입니다. 어제 하단에 있는 가격.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아래꼬리에 3,900원부터 물량이 다시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서 끝났다. 이런 뜻이니까 3,900원이 절대 지지라인, 또 3,900원에서 만약에 눌림이 3,900원대에서 공방전이 벌어진다라면 3,900원을 잘 지켜내는지, 잘 물량 소화를 하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게 이제 핵심이죠. 네. 네, 그 가격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간다 그러면 매수고요. 매수 가격은 4,000원 정도가 일단 적정한 타겟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온미디어 한 2달 동안 좀 길게 박스권 네. 행보를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폭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CJ에 네. 대해서 말씀을 더 해주신다고 예, 예. 하셨나요? 네. CJ, 물론 뭐 이 뉴스에 의한 탑픽은 역시 CJ입니다. 어제 CJ가 또 상승이 11%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강한 상승이 좀 진행이 됐는데 네. 이 종목도 역시 어제 기관의 순매수가 38만 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보고서 증권사 레포트 쭉 훑어봤는데요. 2구 동성으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레포트가 시황이 좀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 증권사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한 3개월가량 조정이 받았죠. 지난 9, 10, 10일 정도, 3개월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거래량도 대량 거래량, 어제 94만 개 거래량이 터졌는데 역시 주체는 뭐 기관이죠. 네. 기관이 매수 들어오면서 거래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포인트는 그래요. 글로벌 미디어 업체로서 이게 비상한다, 날아간다 이런 그 의미로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J에 대한 기업 가치가 크게 개선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통합 회사가 어떤 케이블 방송이나 영화, 게임, 음악 이런 총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엄 이러한 부분을 압도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다. 어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CJ. 네.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매수 가격은 어제 85,6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85,000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살짝 플러스가 들어오는데요. 네. 뭐 장중의 흐름 매수 가격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85,000원 매수 가격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번 목표 가격 직전 고점이 9월 2일 날 97,600원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97,800원까지 지난번 9월 2일 고점 거기가 일단 타깃이 되겠네요. 목표 스윙일 거기까지 한번 보고요. 손절은 최근 지지력 자리 76,500원짜리 그런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고 네. 일단은 CJ 온미디어 상당히 그 어떤 종목에 대한 새로운 기업 가치가 개선될 수 있는 뉴스가 나왔길래 네.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CJ 쪽이 더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어제의 움직임을 보자면 CJ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두 네네. 종목 중에서 뭐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세요? 뭐 단기 매매 능숙하시다 보면 온미디어를 매매가 좀 잘하시는 분 있죠. 네. 이렇게 치고 빠지기라든지 저점이나 고점 매도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온미디어를 매매를 해보시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네. 자금이 좀 크신 분, 뭐 이게 86,000원짜리 CJ 자금이 크신 분이거나 물량을 포트를 구성을 해서 나는 좀 들고 가겠다, 편하게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CJ를 약간은 중기성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죠. 네. 온미디어 CJ 살펴봤는데 각 상황별로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 그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먼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웠었습니다. 1%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이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후반부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 업종별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쪽에서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 화학업종도 저가 매수가 일정 부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늘장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내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이 중국 그리고 또 유럽에서 나오는 그런 리스크적인 그런 소식들도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곧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동시효과상에서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190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0.4% 오르면서 507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1위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0.7%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8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대차가 시총 2위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0.2%. 갑자기 오르는데요. 1%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2% 수폭 오르고 있고요. 시총 2위인 현대차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8%, 현대모비스 1.4%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2%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1.2% 오르면서 어제 하락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어제 낙폭 대부분을 만회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 1%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소폭 내리고 있고요. 한국전력, SK에너지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업종 쪽이 괜찮습니다. LG화학과 SK에너지가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롯데쇼핑은 0.8% 내리고 있고요. SK텔레콤 0.5%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어제 많이 올랐죠. 4%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어제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LG가 이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 전망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0.3%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0.8% 오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0.5%, KT 0.9%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6% 상승하고 있고요. 신세계 1.4%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이 M&A 관련해서 이게 또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금융이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0.7% 오늘 오르면서 어제 낙폭을 일정 부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보합권이고요. 삼성전기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0.3% 그리고 두산중공업 역시 0.9%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와 KT엔진은 보합권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6% 오르면서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1908.42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50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1.7%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CJ홈쇼핑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소폭 내리고 있고요. OCI인버트리얼즈 0.2%, 포스코 ICT 0.8%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다음 SFA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태웅은 0.1%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들이 어제 초반에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중반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지수 홈쇼핑 보합권이고요. 성광밴드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은 강세입니다. 차바이오에는 지금 하한가 가까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용광전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 일정 부분 매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역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별로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인 흐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0.7% 오르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출발 상황은 전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업종에서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의약품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과 화학, 기계, 전기전자, 증권업종이 상승세를 주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98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 부분의 비중이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업종, 화학업종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랜만에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1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화학, 유통, 운수장비 업종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910선을 넘어서서 21선 돌파 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또 모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5월부터 이어져온 상승 추세, 한 번의 상승 사이클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 이후 시장에 힘을 주었던 유럽발 재정위기 극복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과 상반되는 최근 소식들이 전해진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시장 상황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최근 나오는 전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등세는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나 아니면은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과 채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딩투자증권 하창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까지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1144원 90전으로 기준가를 마감했었는데 오늘 시가 같은 경우는 4원 90전 하락한 1140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그 장후반 쇼커버링 성격으로 급단에 따른 약간 되돌림성 시가로 보이고 어제 같은 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달러가 강세 분위기 속에서 어제 장 같은 경우 이제 1138원 50전에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고 물량하고 롱스탑으로 약간 추가 상승 물량이 좀 제한됐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제 유로화가 반락을 보였고 또 여기에 매수세가 부각되면서 전일 이제 어느 정도 1144원 90전을 고가 마감했었는데 오늘 또 이 야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또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한 7원 정도, 5원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 시가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약간 약화되었다는 거 그리고 또 양적 완화 정책 확대가 약간은 계속 기대된다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하락이 좀 나왔는데 사실 전일 미국의 10월 CPI 같은 경우 연율 0.6% 상승하면서 사상 최저의 증가율을 보였고 또 하나 이제 10월 주택 착공도 약화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이제 오늘 18일날 이제 EU하고 22 IMF가 모여서 이제 아일랜드 정부의 그 은행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뭐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5달러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도 83.4엔 이하로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뭐 유로존 재정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알려진 악재이지만은 리스크는 계속 상존한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아일랜드 재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유로존 재정 우려가 다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 그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사실 유로존 재정 우려가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지난 2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수장의 반영을 좀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일랜드 구제금융 같은 경우는 약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또 하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으로 확산될 우려까지 약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달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1150원대 저항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1140원을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만은 1140원의 약간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외환시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외환시장 현재는 7원 60전 내리면서 1137원 3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3년물 국제 선물 같은 경우가 112.25 기준가로 했었는데 시가 같은 경우는 네틱 상승한 뭐 112.29로 출발하면서 사실 지난 금통위 당일날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어제는 하루 정도 조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재상승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채권 시장 같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그 금리 인상 기대 약화하고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으로 국제 선물 어제 이제 갭 상승 개장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쏠렸었고 또 정부의 이제 그 스키즈 대응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전일 급등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강보합세를 마감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강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사실 현물 시장에서 3년물에 대한 정부의 스키즈 대응 시사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3년물은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국제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한 번 더 뒤져본다 그러면은 그 외국인 매수로 인한 스키즈가 실질적으로 국내 상품 계정이 만들어낸 개연성이 확인됐다면서 뭐 적은 규모라도 대응에 나서야 시장의 혼탁감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중장기 영역으로 좀 저가매수 마감됐었고 3년 만기 국고채 같은 경우는 어제 3베이스포인트 상승한 3.35로 유일하게 좀 상승을 했고 네. 5년 만기 국고채 같은 경우는 한 4베이스포인트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채권시장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딩 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고수의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괜찮고요.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업종별로 좀 살펴보기 전에 네네. 전반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지난주 옵션 만기의 코스피 지수 2,000고지 문턱에 두고서 네네. 한 외국계 증권사 차익선 매물로 인해서 미끄러진 상황 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국발 긴축 정책 그리고 다시 불거지는 유럽 재정위기 재발 이런 해외 악재 변수들로 상승 동력을 거의 일주일째 못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권부에서도 이번 주 19일날 중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어제 내보냈는데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머징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과 함께 물가지수 인플레 압력이 대처하는 수순이라 보시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외부 변수들은 어떤 불확실성을 띄었기 때문에 국내외 해외 시장을 불문하고 이제 상승 탄력을 잃었던 것인데 이러한 변수들은 어느 정도 이번 주 중으로 거의 가닥이 잡힐 거거든요. 미국이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이 되고 중국 쪽에서 뭐 금리 인상 19일쯤에 이제 거의 나올 것이고 다음 주부터 미국이 추수감사절이랑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쇼핑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탄력을 좀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좀 살펴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개인, 외인, 기관 전부 다 3대 주체 세력이 전부 다 지금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거든요. 네. 기관이 200억 좀 많이 사고 있고 다만 이제 프로그램으로 200억 정도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 방향을 보면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 3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치고 있어요.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2조 이상의 누적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냉정하게 경계는 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합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이 선물 쪽으로 쇼 커버링을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선물 쪽에 매도를 먼저 쳐놓고 해지성으로 그리고 현물을 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물 쪽에서 아직 방향성은 외국인의 매도보다는 매수 쪽이 방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좀 경계는 하지만 하방 쪽보다는 역시 여전히 좀 이제 이번 주 변곡점이 지나가면서 상방 쪽으로 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사실 전 업종이 거의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의약품 업종만 좀 소폭 마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의료정밀, 전기전자, 뭐 건설업, 운수창고, 화학 거의 전 업종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전기전자 업종과 의료정밀 업종, 건설업 업종이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체크해봐야 될 게 전기전자 섹터거든요. 사실 중국이 다음 주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유턴을 할지 안 할지 나오는 지표가 발표됩니다. 한국도 경기 선행지수 이제 좀 이번 달 말쯤에 발표할 예정인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유턴을 하면은 전기전자 바닥 인식은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IT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가 맞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기전자가 주도주가 지금 시장에서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짧게 매매하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 모멘텀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게 그 폭을 정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뭐 어느 정도 선을 자신의 목표치로 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예, 일단 뭐 전기전자 업종 대표적인 걸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LED 업황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뭐 이 정도로 압축하면 전기전자 대표주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 전기전자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이제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11월부터 전기전자에 좀 비중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매수를 하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수익은 뭐 10% 내외 정도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10%도 전기전자에서는 지금 내기 힘들다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거의 제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좀 5% 내면은 좀 괜찮지 않나 지금 가격에 사가지고 왜냐면 밑에서 외국인이 지금 수급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장이기도 해요. 상승폭을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떤 쪽으로 관심을 두고 한번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외국인이 뭐 현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크게 나오진 않지만 선물 쪽에서 계속 매도 포지션이 2조 넘게 지금 오늘까지만 하면 거의 2조 5천억이 쌓였거든요. 옵션 만기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해지성으로 만약에 저걸 걸어놓은 것이면은 하방 쪽도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더 열어놔야 되고 코스피가 어저께 정확히 볼린저배에다 하단 1875포인트를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5일선을 이제 많이 어제 올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지도 않았고 오늘 여기 매물벽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판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짜자면은 굳이 지난주부터 조정을 일주일 길게 받은 자동차랑 운수장비랑 화학업종을 보시면은 일주일 조정을 받았어도
하루 이틀 만에 그 조정받은 만큼 거의 올라오는 탄력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는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는 외국인이 어쨌든 계속 사서 모은 운수장비랑 화학업종, 결국엔 자동차랑 케미칼만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얘네는 조정을 받아도 21선 조정을 거의 걸치지 않고 강하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는 어제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케미칼 쪽에서는 뭐 LG화학 대장주죠. 뭐 이제 호남석유 이런 것들, KP케미칼 전부 다 반등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도주, 화학이랑 운수장비 업종에서 매매를 하시고, 이런 운수장비랑 자동차가 조정받을 때 사시면은 이쪽에서는 오히려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전기전자와 다르게 10% 내로 수익을 얻기가 오히려 더 손쉽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0.4% 오르면서 190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르고 있고요. 508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1137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마켓앤 센증시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가 진행될 텐데요. 전화와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비중, 매수 시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는 마켓앤 센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